혼돈이 닥쳐올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반응하는 것이죠.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면 뇌는 자동적으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혹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 투쟁 도피경직 반응을 보입니다. 수천 년 전 위험이 거친 들판의 맹수였을 때는 이 본능이 우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그 맹수는 무너지는 주식시장, 깨어진 인간관계, 혹은 전 지구적인 위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본능적인 공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최근에 갑작스러운 불확실성을 마주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었을 수도, 갑작스러운 실직 통보였을 수도, 혹은 당신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어떤 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곧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달려가지 않았나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방식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은 당신을 쫓는 사자와 얘기 좀 하자는 짧은 메시지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 경우 모두 당신의 심장은 거세게 뛰고 시야는 좁아지며 더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은 급격히 위축됩니다. 반면에 명료함은 이러한 공황 상태의 해독제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명료함이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장과 파국적인 상상을 걷어내고 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선택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택의 기회, 전략을 세울 여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혼돈 속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보통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비명을 지릅니다. 빨리 행동하라고,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일단 뛰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명료함은 속삭입니다. 잠시 멈추라고, 숨을 고르라고,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라고 말합니다. 명료함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두려움을 우리 삶의 독재자가 아닌 조언자 중 하나로 그 위치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로서, 부모로서, 친구로서 다른 이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위치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공간의 중심을 잡고 모두를 안정시킬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명료함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차분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렌즈를 빌려 쓰게 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명료함이 어려움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의 본질을 바꿉니다. 폭풍은 여전히 몰아치지만 명확한 사고와 함께라면 우리는 더 이상 폭풍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의도를 가지고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 속에서 혼돈 그 자체였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가능성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놀라운 점은 명료함은 천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훈련, 믿기 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훈련,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대신 여기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묻는 훈련. 바로 그 훈련이 혼돈이라는 짙은 안개를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풍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명료함이 혼돈 속으로 들어설 때 불확실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폭풍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폭풍을 헤쳐나가는 배의 키는 우리 스스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두려움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그림자를 거대한 괴물로 부풀리고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운전대를 잡으면 미래는 그저 불확실해 보이는 것을 넘어 파멸이 예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수록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반드시 진실일 것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쉽게 증폭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온 부재중 전화 한 통은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시한부 선고가 되어버립니다. 분기 실적이 조금 하락한 것은 아직 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업의 종말로 여겨집니다. 두려움은 사실과 사실 사이의 빈틈을 이야기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말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아무 이야기도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서운 이야기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실은 우리를 현실에 단단히 발붙이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의사는 아직 전화하지 않았다. 이번 달 매출은 하락했지만 아직 올해가 끝난 것은 아니다. 진실이 여전히 힘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을 제공합니다. 두려움이 방을 어둡고 끝없는 공간처럼 칠해버릴지라도 사실은 마치 전등 스위치와 같습니다. 공간의 실제 크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문제는 두려움이 우리 몸에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심박수를 높이고 호흡을 가쁘게 하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물리적인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위험하다는 느낌을 위험에 존재와 혼동합니다. 우리의 몸은 상상 속의 위협에도 실제 위협과 거의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사실을 분리하는 데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순간에 가장 유용한 질문 중 하나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진실이라고 아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아는 것 말입니다. 이 질문은 짙은 안개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두려움을 복종해야 할 예언이 아닌 그저 인정하고 지나가야 할 하나의 감정으로 제자리에 놓아둡니다. 리더나 공동체가 두려움에 휩쓸릴 때 결정은 반응적이고 충동적이며 종종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길을 이끌고 두려움을 그저 인정하되 복종하지 않을 때 결정은 감정적인 반응에서 사려 깊은 대응으로 바뀝니다. 그 차이가 위기를 악화시킬지 아니면 안정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항상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실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한 명료함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혼란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때 비로소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하고만 싸울 때 우리는 그저 헛개비와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은 세상을 실제보다 더 크고 무섭게 보이게 만듭니다. 사실은 세상을 원래의 크기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그 차이를 보게 되면 감정과 현실 사이의 공간은 명료한 생각이 살아 숨쉬는 자리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한 순간 행동하고 싶은 본능은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응답하고 움직이고 통제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종종 그렇게 서둘러 행동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실수라는 덫에 가두고 맙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는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멈춤은 무대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인 플레이를 앞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중의 함성은 귀를 찢을 듯하고 승패에 대한 압박감은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선수들은 스스로의 속도를 늦춥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초점을 맞춘 다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멈춤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들의 움직임은 서두르고 엉성할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그들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정교해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스스로에게 그런 허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이메일이 도착하면 즉시 답장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생각 없이 반응합니다. 멈춤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속도를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료함이 없는 속도는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신경학적으로도 멈춤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뇌에 화학물질을 분비시켜 시야를 좁히고 반사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단 몇 번의 호흡이라도 잠시 멈춤으로써 우리는 뇌에 재설정할 기회를 줍니다. 반응적인 상태에서 이성적인 상태로 전환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망설임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뇌가 판단력, 통찰력, 창의력과 같은 최고의 도구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멈춤은 또한 감정적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분노, 두려움, 불안이 솟구칠 때 멈춤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거리가 감정을 지워버리지는 않지만 감정이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위대한 리더들은 회의실에서의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어려운 질문 뒤에 멈춤,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멈춤, 갈등의 한가운데에서의 멈춤, 고요함의 각 순간은 통제력, 사려 깊음, 그리고 존재감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속도보다 명료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정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숲고 끝에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멈춤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련입니다. 맹목적으로 앞으로 돌진하는 것보다 의도를 가지고 가만히 버티는데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선택지들이 종종 모습을 드러냅니다.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공간만 허락한다면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멈춤이 바깥의 폭풍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내면의 폭풍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폭풍이 잠잠해질 때 우리가 밖에서 내리는 선택들은 더 현명하고 더 꾸준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에 더 가까워집니다. 삶이 힘겨워질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그것을 끝이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안정의 끝, 기회의 끝,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모습의 끝. 하지만 끝은 보이는 것만큼 절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한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전환, 즉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붕괴만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실패야. 이것은 불공평해.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말이죠. 하지만 동일한 사건이라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은 내가 충분히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무언가로 나아가도록 등이 떠밀린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대로이지만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야기의 틀을 바꾸는 것은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한 악당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낸 스승이 됩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일부가 됩니다.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훗날 그 시절을 자신들이 몰랐던 힘을 단련시킨 용광로였다고 말하는 개인과 공동체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뇌는 패턴과 의미를 찾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깨진 것처럼 보일 때 절망이 스며듭니다. 이야기의 틀을 바꾸는 것은 마음에 따라갈 새로운 패턴을 제공합니다. 목적 없는 혼돈 대신에 우리는 연속성을 발견합니다. 성장으로 이어지는 좌절, 얻을 공간을 마련해주는 상실, 창의성을 요구하는 도전. 이것이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고통에게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리더들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척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순간은 훗날 우리가 전환점이었다고 돌아보게 될 순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전략 때문에 리더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리더가 자신들에 대해 믿도록 도와주는 그 이야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의 틀을 바꾸는 것은 주체성의 행위입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는 통제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가능성을 보느냐 한계를 보느냐를 결정하는 렌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의 틀을 바꾸는 연습을 더 많이 할수록 한때 끝이라고만 보았던 곳에서 기회를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연습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문을 닫으면 그것은 닫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이야기의 틀을 바꾸는 것은 사실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과의 관계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들이 슬픔이나 어려움을 지우지는 않지만 상실만으로 정의되지 않는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의 기초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것이 끝이다라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것은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다라면 우리는 그 다른 무언가가 무엇일 수 있는지 탐색합니다. 그리고 그 탐색 속에서 우리는 낡은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숨겼을 힘과 창의력, 그리고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명료한 사고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마음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명료함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안전은 단지 내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축하는 관계와 환경에서도 비롯됩니다. 신뢰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주는 다이 되어
마음이 두려움이나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신뢰가 있을 때 소통은 정직하고 직접적이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동기를 추측하거나 충성심을 의심하거나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신뢰의 부재는 모든 말을 소음으로, 모든 행동을 의심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신뢰가 존재할 때 정보는 자유롭게 흐르고 그와 함께 명료함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발밑의 땅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더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신뢰의 쌍둥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종종 다른 사람을 보호하거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설령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부정직은 혼란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전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그들의 마음은 그 빈틈을 두려움과 의심으로 채웁니다. 반면에 진실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명료함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의 안개 대신 기댈 수 있는 안정된 현실을 제공합니다. 가정, 조직,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신뢰는 산소처럼 기능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사람들은 망설이고 주저하며 고립된 채 결정을 내립니다. 신뢰가 있으면 사람들은 솔직하게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며 공동의 이해를 중심으로 뭉칩니다. 그 차이는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의 질을 직접적으로 형성합니다. 많은 리더들은 신뢰가 명료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은 완벽한 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답을 필요로 합니다. 확실성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에 대한 증거를 원합니다. 리더가 미지의 것에 대해서조차 투명하게 말할 때 그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뜬 소문이 아닌 현실에 고정시킵니다. 바로 그 고정점이 집단적 명료함이 자라나도록 하는 토대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뢰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 용기를 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착취당하거나 무시당할 두려움 없이 인정할 자유를 줍니다. 그 취약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명료한 사고가 탄생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제 문제를 마주할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명료한 사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입니다. 마음은 헤드라인 뉴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결정, 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결과에 대해 강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집착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스트레스를 높이며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명료함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구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키웁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과 같아 아무런 진전 없이 힘만 소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주의를 돌릴 때 폭풍이 작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것을 헤쳐나갈 우리의 능력은 커집니다. 초점을 전환하는 행위 자체가 주체성을 회복시켜줍니다. 개인적인 위기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사건의 시기를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 상태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어려움을 없애지는 않지만 절망을 방향성으로 바꿉니다. 갑자기
혼돈의 한가운데에서도 의미 있는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사는 회복 탄력성이 강한 개인과 공동체가 이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상황이 다르기를 바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IMF 외환 위기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는 통제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즉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족을 지키고 묵묵히 일어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환경은 불확실했지만 그들의 관심이 불가능이 아닌 가능성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명료함이 자라났습니다. 마음은 통제 불가능한 것에 쉽게 유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걱정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마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오늘 내 손이 닿는 곳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에너지를 끝없는 곱씹음에서 해결로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에서 꾸준한 움직임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원칙은 리더십에도 적용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집착하는 리더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것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강조하는 리더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격동 속에서도 우리가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고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걸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명료함이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행동을 고무합니다. 명료함이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어디에 쏟을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마비 대신 진보를, 환상 대신 영향력을, 절망 대신 움직임을 선택합니다. 희망은 종종 현실에 눈을 감고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처럼 헛된 생각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희망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성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다른 모든 사람이 보는 것과 동일한 사실을 보지만 그것을 필연성이 아닌 가능성의 렌즈를 통해 해석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전환이 고난을 지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바꿉니다. 어려운 시기에 절망은 유혹적입니다. 최악을 예상하는 것이 정직하고 심지어 책임감 있는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절망은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반면에 희망은 회복 탄력성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성공의 추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없다면 노력은 절망의 무게 아래 무너집니다. 그것이 있다면 몸과 마음이 포기하고 싶어진 한참 후에도 노력은 계속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조건에 맞섰던 탐험가, 혁신가, 그리고 리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앞에 놓인 위험이나 어려움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계속 움직이게 한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저편에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 희망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항해하도록 도와준 나침반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미래가 사라졌을 때, 희망은 사람들이 이것이 전부다 라는 이야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의미는 여전히 찾을 수 있고 성장은 여전히 가능하며 내일은 현재가 아직 보여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품고 있을지 모른다고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이 생존과 붕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전략이 되려면 명료함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막연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번역합니다. 그 번역이 없다면 희망은 환상이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노력을 이끌 때 그것은 회복 탄력성의 연료이자 혁신의 씨앗이 됩니다. 희망은 현실의 부정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통과하려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그것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합니다. 두려움이나 절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노력과 용기를 지속시키는 방식 말입니다. 용기는 종종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상상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생각이 명료할 때 훨씬 더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이나 공황으로 흐려지면 두려움은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명료함이 안개를 뚫고 나아가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고 용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불분명한 생각은 망설임을 낳습니다. 우리는 재고하고 시나리오를 되풀이하며 끝없는 최악의 결과를 상상합니다. 명료함의 부족은 작은 위험조차 거대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이 정리되고 선택지가 검토되고 결정이 명확하게 구성되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관리 가능해질 뿐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 속에서가 아니라 명료함의 존재 속에서 번성합니다. 불타는 건물로 들어가는 소방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은 명백하고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훈련은 건물의 구조, 위험 요소, 그리고 그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명료함을 제공합니다. 그 명료함이 그들의 두려움을 조직하고 행동으로 전환시킵니다. 그것이 없다면 두려움은 그들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그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명료함은 또한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의 대부분은 도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의 소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상상 속의 판단, 과장된 결과들. 명료한 사고는 그 소음을 걸러내고 문제를 본질로 축소시킵니다. 결정이 더 깨끗해질 때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은 더 가볍게 느껴지고 용기는 더 가까워집니다. 명료하게 생각하는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불확실한 시기의 사람들은 현실을 안정되고 진실하게 설명하는 사람들로부터 용기를 빌립니다. 리더가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할 때 명료함이 퍼져나가고 그와 함께 두려움은 억제되며 용기는 집단적 차원에서 가능해집니다. 명료함이 없는 용기는 종종 무모함으로 변합니다. 지혜보다는 충동에 이끌려 이해 없이 뛰어듭니다. 하지만 명료함을 갖춘 용기는 다릅니다. 그것은 신중하고 의도적이며 지속 가능합니다. 위험과 이성, 두려움과 사실, 긴급함과 인내 사이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런 종류의 용기는 허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용감했다고 기억하는 많은 순간들은 명료함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해로운 상황을 떠나기로 한 결정, 어려운 진실을 말하기로 한 결정,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기로 한 결정. 이 모든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 만큼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료함은 용기가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염을 재구성합니다. 생각이 명료할 때 결정은 더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이 더 깨끗해질 때 용기는 비범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그것은 명료함을 뒤따르는 발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혼돈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